목요일 1부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합니다. 칼폴리 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더 얼굴이 요만해갖고 오셔갖고는 그래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빠른 질문 하나. 네. 숙제를 먼저 하시나요? 나중에 하시나요? 제가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닐 수 바뀐 있나요? 게 있어가지고 네. 아까 저 이렇게 먼저 와서 듣고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방학 끝날 때 숙제 미뤄뒀던 거 하느라고 바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 며칠 거 한꺼번에 일기 다 베낄 때 쓰고. 날씨 잘 신경 써야 되죠. 날씨. 네네네. 그날 비가 왔는지 개였는지. 네, 그래서 길게 쓰기 어려워서 이렇게 짧게 동시 지어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 교수님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는 안 그러는데. 그러다가 네. 살짝 바뀌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말씀은. 네. 그래서 좀 이제 저는 공부를 오래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면서 아 이게 미루는 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좀 미리미리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말씀이 조금 그 편하게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격상으로 또는 MBTI 상으로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저렇게 막판으로 모는 것과 미리미리가 좋긴 하지만 네. 미리미리 하다 보면 항상 모든 일을 미리미리 하다 보니까 뭐 일이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네, 두 분의 말씀이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좀 미루다가 요즘에는 좀 미리미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두 분의 말씀이 모두 공감이 되고 바람직한 거를 어떻게 따질 수 있겠냐 싶어요.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미루다 보면 이제 시간대에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을 것 있겠고. 같고 또 미리미리 하다 보면 말씀하신 포인트가 되게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뒤에 있는 걸 당겨서 하다 보면 그렇죠. 계속 숙제만 하고 일만 하고 언제 쉬나 그래서 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네.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해라 맨날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의 전제는 미리미리 하면 나머지는 좀 편하다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그렇죠. 해보니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변명이라면 미리미리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짧아지면 좋은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숙제를 하다가 뭐 좀 딴 것도 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서 숙제를 하니까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막판에 몰려서 하면 집중력을 발휘해서 빨리 그럴 수 끝내는 있어요. 그런 게 더 잘 그런 되는 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서 시간 면에 있어서는 좀 내가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숙제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가끔. 어디서가 제가 연구 결과를 봤는데 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몰아붙이는 게 집중력이나 효율성을 훨씬 더 좋다. 저도 뭐 그렇게 느끼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도 핑계 삼아 맨날 했단 말이 겉으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생각 중이다. 그렇죠. 네. 생각 중이다. 네, 사실 다, 미루는 게 아니다. 다 계획이 있어. 다 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곤 했었죠. 그래요. 네. 그것도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 틀리시겠습니다만. 네. 서로를 여러분은- 알아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숙제 얘기가 길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관계, 소통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부부 갈등이나 뭐 가족 간의 갈등, 친한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화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그 관계를 망치게 되는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존 가트만 박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개발한 사람인데 이름이 성함이 가투만이세요? 가트만이요. 아, 가투만. 아, 네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아재 이해하기 개그야. 쉽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네. 이건 30년 전 아재 개그인데. 네. 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끄럽다. 같지만. 같이 방송하는 게 창피해진다. 네. 네, 목이 막힐 뻔했어요. 가트만 박사가 인간 관계에서 특히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를 망치는 4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대화를 망치는 4가지. 4가지가 있다. 어. 4가지 대화의 어떤 장벽.
싸움을 더 불붙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그러면은 어떤 해독제가 있을 것인지 그런 그 대화를 망치는 그 네 가지 방식에 어떤 해독제가 있을 건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네 가지가 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는 비난. 제가 얘는 조금 이따가 다 각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네 가지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비난은 뭐 이제 비난하기죠. 상대방을.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 성격이나 인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맨날 네 생각만 해. 넌 진짜 이기적이야. 너는 맨날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대체 언제 철이 들 거야? 너는 왜 집안일은 나만 하는 것 같은데 넌 뭐 하는 거야? 넌 정말 게을러 같이 이제 상대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모두 얘기를 하는 그런 공격이 공격이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맨날 항상 언제나 절대 결코 왜 대체 이런 것이 들어가는 모든 말은 비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말 습관이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네. 저도 화가 날 때는 네. 상대방한테 왜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이렇게가 맨날이 좀 무서운 말이네요. 네, 맨날이 잘 나오죠. 네.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렇죠. 너 언제나 뭐 변하는 게 없어라는 것이거나 뭔가 어떤 내가 상대방한테 실망하게 된 혹은 화가 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네.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네. 싸우는 내용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뭐 해놓으라고 했던 집안일을 안 해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TV 소리가 굉장히 크고 뭐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을 듣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너는 항상 남의 말을 안 듣는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부풀려져서 공격이 들어갈 때 그게 대화를 망치는 첫 번째. 대학교 때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말 혹시 참 어렸을 들으셨나요? 때 하셨나요?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에 객기 어렸던 시절에 한 건데 여자친구가 항상 똑같은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너는 네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 정말? 너무 기분 나쁘지? 네. 그랬더니 여친이 하는 말이 그냥 원래 하던 말로 해. 너는 항상 이 모양이니 이게 더 듣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불편하다고 결국 찢어졌죠. 네.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헤어지자고 한 말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차였죠. 네. 말하는 게 너무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갖고. 네. 둘 다 문제가 있는 방식이고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신 거니까 우리 뭐 그 나이 때에는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근데 이제 어렸을 그 첫 번째 방식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니는 이제 비난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너는 한 번이라도 너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니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치. 그 말이기 네, 때문에 네. 훨씬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훨씬 더 기분이 나빴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 흔히 썼던 뭐 그런 잔소리 같은 투의 얘기를 네. 들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한 그냥 마음이 원래 좀 이해가 됐네요. 흔히 듣던 얘기니까 하고 넘어가겠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목소리 깔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어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아 좋은. 나쁜 예, 좋은 예. 네, 딱 적합한. 네, 적합한 예. 네. 근데 맨날 항상 뭐 절대로 언제나 이런 표현을 의도를 가지고 내가 비난할 생각으로 썼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 안에 들겠지만 정말 무의식 중에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이 말이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표현이 좋은 뜻으로도 맨날을 쓸 수도 있고 언제나를 쓸 수도 있고 항상을 쓸 수 있었다면 비난할 때도 무의식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맨날 이런 말을 썼다면 상대방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서 하게 되는 어떤 일반화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언제나 예외가 있을 수 있고 그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개방적인 마음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습관에 맨날 항상 언제나 특히 이제 상대방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은 돌아보시고 고쳐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은 상당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 갖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버려서 너는 원래 그래 뭐 이런 거. 네.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넘어가면 어쩜 그렇게 아버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 뭐 이런 거. 그거 지금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위험한 말이군요. 거기서 확장을 시켜버리는 네, 거지. 확장을 시켰을 때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네 가지 방식의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난 나왔고요. 비난 나왔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방어예요. 네. 이거는 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바로 핑계를 대거나 반격으로 돌아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남에게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어떤 회피의 방식일 수 있는데요. 어떤 약속 시간에 늦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도 맨날 늦잖아. 너는 안 그랬니? 내가 안 도운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만 잘못했다는 거야? 너도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이제 그 주의를 돌려버리는 거죠. 물타기죠. 물타기죠. 네, 물타기죠. 이슈로 흐려버리는. 네. 그러니까 화살표를 논점을 반대로 흘려버리는 거죠. 꺾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때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하면서 다시 설명하는 것도 화살표가 비슷합니다. 꺾이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얘기한 포인트를 듣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바로 아니야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방어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아니야. 물타기는 우리가 부재불식간에 너무나 너무 많이 잘할 반복하는 수 있어요. 실수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대화에서 좀 자신의 입장이 억울하다거나 좀 상황이 불공정하게 돌아간다거나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너도 한번 생각해보라 하고 방어를 하는 게 습관이 되기가 아주 쉽고 그런 대화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상담을 오시거나 가족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대화 방식을 살펴보면 그 방어에서 막힐 때가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이 상대방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소통이 안 된다라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뭐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학이었나? 제가 정확히 그 들었던 과목 이름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말씀을 했던 걸 가르쳐 주셨던 분이 그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물타기. 네. 토론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저급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가장 좋다는 거죠. 바로 상대의 논점을 흐려버리는 그런 물타기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논쟁 있는 데서 보게 되면 물타기를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논쟁으로 내가 어떤 그 대화의 목적이 논쟁이고 내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물타기가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신 가장 저급한 방법이라는 단서는 다시더라고요. 네, 네. 별로예요. 네. 친밀한 사이에서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에서 계속 상대방이 물타기를 한다면 그것만큼 되게 상대방의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없죠. 방어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방어네요. 네, 네, 수동 공격적이죠. 그렇죠. 뭐 너도 틀릴 거 없어 뭐 이런 거. 너는 깨끗하니의 태도인 거죠. 그러는 너는 뭐 이런 거. 네, 그러는 너는 잘했니? 그러면은 자기 잘못이 그 순간 없어지고 상대방도 방어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울컥하는 거죠. 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둘의 어떤 평행선이 계속 그려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소통 단절에 이 방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긁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당하니까 너도 긁혀봐 이러면서 네. 긁는 거네. 서로 그러면. 이제 고급스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급한 방법이라니까. 고급스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정서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이게 대화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방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네. 이제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어플라이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신뢰를 들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럼 해독제 네. 어떻게 그러면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 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네. 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상담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herapy@sounpak.phd.com입니다. therapy@sounpak.phd.com으로 이메일로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네, 혹시 뭐 지금 말씀드린 이메일 주소를 받아 적기가 쉽지 않으셨으면 저희 아침마당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com을 방문하셔서 라디오 클릭하시고 아침마당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소개란에 박소은 박사님 사진과 함께 이메일 주소도 자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형준 오빠 무시하고 이분이 저한테 오빠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정환님하고 팀 먹어요. 우리 팀 모여라. 그러니까 제가 제 취향 무시하고 정환님 팀 쪽으로 가시겠다는 건데 뭐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더라도 오빠라는 요 표현만 유지해 주신다면 저는 무시당해도 기쁘네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우선순위 1위 당장 급한 거 미루지 않고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고 중요치 않은 것은 데드라인을 순서대로 종이에 메모해놓고 보면서 미룬다는 거죠.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처리하신다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카톡도 안 올라오다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한꺼번에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숙제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숙제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선생님 부럽습니다. 학교에서 다 끝내고 오는 거 아닐까요? 집에 가서 하기 싫어서. 숙제가 필요 없다는 건 딱 두 개인데 원래 뭐든지 할 때 완벽하게 매짐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숙제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거나 저는 미루다가 마지막에 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숙제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할수록 네. 더 생기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숙제 1000개의 우선순위 1부터 1000까지 늘어나도 한이 없는 듯 끝이 없는 듯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분께서는 방학 숙제는 마지막 날 가족을 전부 동원해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까지 전가족 동원. 네.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주제에 대한 말씀 올려주신 것 중에 우리가 휘발유를 뿌리는 그 비난과 방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은 어떠세요? 변명이나 방어, 비난도 안 하고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린다. 이것도 휘발유일까요? 아니면 상황 종료일까요? 그게 맨 마지막 잔력. 네, 나머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소개를 계속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오늘- 휘발유네요. 그러면 네. 네, 오늘은 박수원 박사님 대학생 분위기시네요. 그러시면서 유튜브 창에 화면으로 보신 분께서 또 대학생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나머지 두 개를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비난과 방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경멸은 사실 이 네 가지 대화 방식을 망치는 용소에서 가장 강력하고 회복이 힘듭니다. 가장 관계를 해치는 요소인데요. 치명적이구나. 치명적이고 5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다른 세 가지보다. 그래서 단순히는 아니죠. 인격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상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태도인데요. 진짜 한심하다. 너랑 얘기하면 수준이 떨어져 내가. 너는 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뭐 쓸모없는 놈. 네, 제가 말이 더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관계가 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나가서는 안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 뭐 부모 요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남한테는 못하죠. 못하죠. 절대 못하실 네. 거예요. 뭐 큰일 나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반대급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감히 입 밖에 내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걸 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나 자신을 대하는 것들이 그럴 때에 남에게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울 효과구나. 네. 음. 네.
그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나오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어떤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남에게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한번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인 자리에서 약주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분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정말 시베리아 됐습니다. 그 모임. 그 화기애애한 모임이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바로 시베리아가 돼버리더라고요. 진짜 분위기를 별로네요. 해치는 네. 말이죠. 네, 근데 네. 뭐 본인께서 한국에서 대접받고 사셨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굳이 그 자리에서 꺼내셔야 있을 이유가 뭘까? 뭐 못마땅한 게 있으셨겠습니다만 네. 그렇더라도 내가 한국에서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진짜 대접받아야 될 분들은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않죠. 네. 그 대접을 요구하지 않아도 대접을 네. 받는 너무 뭐 그런 처지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게 그런 거죠. 이제 본인의 입장을 올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춰버리는. 네, 네.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거는 그 무시, 조롱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된다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장 효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강력한 어떤 이제 그 결과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담쌓기입니다. 담쌓기는 상대방의 어떤 대화 시도를 아예 무시하거나 한마디로 잘라버리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말하는데 한숨을 계속 쉬면서 휴대폰만 본다거나 대답을 아예 안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그래 너 혼자 떠들어라 라는 말로 이제 상대방을 어떤 이제 셧다운을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너 때문에 지친다 내가 정말 지친다 하면서 너를 참아준다라는 말로 어떤 상대방의 좀 이렇게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담쌓기죠. 근데 그 담쌓기까지 그 담을 쌓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담을 쌓기까지 그 상대방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그랬으면 네. 본인이 그 담 쌓는 단계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대화 방식들은 다 이해의 지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담쌓기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난과 경멸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까지 속이 터지는 무언가가 있었을 그렇겠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을까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질문이기는 합니다. 더 싸우게 될까봐 입을 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입을 닫거나 우리 지금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시입니다.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네. 이런 자세에서 네. 다른 점인가요? 다른 사람의 어떤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안 돼 하고 이렇게 뭔가 셔터 내리듯이 확 내려버릴 때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말을 안 해야지 어떤 그런 자기 보호나 방어들이 굉장히 큰 거절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저 아주 실감나는 단어 2가지 알고 있습니다. 네. 됐어. 그만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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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얘기하는데 그만해. 네. 그러면 그럼 뭐 그렇죠 뭐. 광고 듣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 아유 감정이에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중간에 얘기하다가 광고 듣겠습니다. 이런 거 저는- 그 느낌일까요? 저는 우정아 씨가 그래줄 때 저한테 네. 출구를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네. 출구로 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출구라고 생각을 하지. 네, 그걸 뭐 이렇게 그만해 뭐 이런 걸로는 안 들어요. 그렇게는 듣습니다. 그 입 닥치라 라는 말로는 들어요. 네. 그만 끊어주자. 내가 너를 위해서 끊어줬다. 요것과 너의 얘기가 가치 없으니 나는 그냥 가겠다. 무시하는 태도는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해독제 네, 만나보겠습니다. 해독제를 이제 이게 얘기를 중요할 것 해야겠죠. 같네요. 예, 그런 얘기를 해야죠. 네 가지 다 상처가 크겠네요. 네, 네. 네 가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를 망치게 되는 관계를 망치게 되는 대화의 방식이고 또 흔히 합니다.
흔히 하기 때문에 이제 해독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첫걸음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구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거 내 남편이 맨날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한 건 기억 안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만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혹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인정을 하는 게 첫 번째 것이고요. 자, 비난을 계속 이제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이기적이다라는 말들을 계속 내가 하고 있었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나를 주어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난의 방식은 자꾸 상대방이 이제 너가 문제다라고 내가 공격을 하는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감정 상태와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신다면 비난이 아니라 좀 자신의 감정, 표현, 거기에 좀 이제 방점이 찍힐 것 같고요. 방어의 경우에는 내가 아니야 이게 습관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방어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인정을 하는 데에서 조금 이 방어의 태도가 좀 희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데 그 아니야라는 말 아니야 이 말이 거의 왜 말버릇처럼 나올까요? 네. 저도 말버릇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내가 방어를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좀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또 할 수 있는 실수가 대충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인정이. 그래서 대충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그런 어떤 책임을, 내가 기여한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에서부터 그 방어가 본인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타기 하지 말고 내가 기여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지금 말씀해 주신 해독제라는 것이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그럼요. 이해가 되는데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경멸의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5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갈등의 경지가 거기에 달했을 때에는 옆에서 개입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 조금 해볼 수 있는 노력은 지금 이 사람의 존재에서부터 감사함을 갖는 거.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갖는 것이 어렵지만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멸이 시작됐을 때는 사실은 뭐 거의 급수가 왼수로 가는 건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한다는 게 또 인정한다는 게 왼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이제 정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막막해지는데 얼마나 본인은 더 막막하시겠어요. 이 정말 감사할 구석을 찾을 수가 없는 정말 이렇게 불이 타버린 어떤 재에서 이 감사함을 찾는 기분이실 텐데, 그래서 그게 정말 어려운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걸 찾는 데에서부터 분명히 출발이 되는 것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원수라고 표현 안 하고 왼수라고 말씀드린 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원수는 진짜 원수고요. 그렇죠. 복수 막 이런. 왼수는 그래도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해서 왼수를 쓴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왜 또 원수를 왼수라고 해? 뭐 그러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좀 꺼져가는 어떤 불씨를 이렇게 찾아내서 그래도 이건 감사하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참 힘드실 거는 너무너무 이해를 하지만 또 거기에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힘든 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정말 내가 너무 밉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가 막막하고 할 때 내 자신의 장점을 찾는 것도, 그리고 내 삶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숙하지 못하게 쳐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얄팍하게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상대에 대해서 기회를 또 갖고 차원에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감사한 부분을 찾아보자는데 이렇게 경멸적인 5배의 노력이 필요한 말들을 막 듣다가 상대방이 그래 나한테 고맙지 고마운 존재지 우리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애들 아빠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경멸에 혹시 내가 익숙해지면 어떡하나. 네. 네. 이거를 찾고 있어서 그런 말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고마운 부분을 찾기 시작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해결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위험해질 그래서 수 있을 그 말에 것 대한 같아요. 해결이 먼저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골이 깊어졌을 때에는 그 경멸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상대방의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자신의 성찰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경멸 단계에 갔을 때에는 같이 노력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부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자 할 수는 없는 것들이 당연히 관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주시기 전에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 몇 개만 소개할게요. 남편이나 또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취향일 듯한 주제 대화 내용을 대화 시작 전에 미리 내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일단 깔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렇게 한 자락 깔고 말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확실히 대화 도중에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반박, 공격, 논쟁으로 싸우게 되고 에너지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할 때 빠져나갈 조건을 하나 다신 거죠. 내가 맞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대들이 나와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깔아놓고 본인 얘기 다 해버리시는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불편한 경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공감합니다. 이제 빠져나올 구석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게 그게 의도의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내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고에서부터 지금 화자가 그러니까 말을 꺼내시는 분이 초점이 맞다 틀리다에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에 맞다 틀리다에 초점을 맞춰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논쟁이 필요했는가 불필요했는가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렇게 이제 내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니고 내가 널 상처 주려는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개방성, 이 대화 자체의 개방성을 막는 말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게 결국 서로의 의견의 교환이라고 얘기를 전제를 깐다 그러면 내가 맞는 건 아니지만 또는 뭐 네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의견의 교환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서로 동등한 입장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네. 가까운 사람에게 격이 없어서 나의 말을 워딩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이 없어서 나의 말을 워딩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 좋은 단어로 말을 해도 내 말 뜻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밖에서는 나를 오해할까 봐 좋은 말들만 골라서 하면서 가까운 사람은 오해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한다라는 거꾸로 네, 그렇게 생각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 남자끼리는 신뢰를 안 한답니다. 무장하고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뢰를 안 한대요.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언제 실수하느냐? 꼭 여자한테 실수한답니다.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때는 갑옷을 벗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의 입에서 그런 신뢰와 실수가 자주 범해진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상대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일부러 단어 선택이라든가 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까를 계산하지 않고 던지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모질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은 정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특권이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요소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게요. 담쌓기에 아, 네네. 해독제. 네, 해독제. 아,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담쌓기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말을 이어나갈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진정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아시고 그게 진정이 됐을 때 대화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이 상대방에게 시간을 알려주시면 좋아요. 나 한 30분만 줘. 1시간만 줘.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어만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나 한 30분, 1시간, 뭐 2시간 뭐 하루는 안 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 얘기할 시간이 있다. 얘기할 마음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벽을 쳐는 어떤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이제 대화 방식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평소 상대의 장점을 찾아봐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달아주셨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가장 문제 없이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건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내가 제일 못났다. 네. 라는 전략적인 겸손이거든요. 이게 비겁합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겁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 네. 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못 찾았을 때도 좀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이제 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하신 것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게 말을 할 만한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제 마음이 방어에서는 살짝 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 방법인 것 같고 저는 저의 그 전략적인 잔머리라서 결은 많이 틀린 것 같네. 그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겸손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살짝 비겁한 표현 같지만 그래 버리면은 솔직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네. 저랑 의견이 틀리더라도 그래 그냥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나는 틀린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잘났고. 진심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걸 다 캐치를 하셨네요. 그렇긴 하네요.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비겁한 방법인지 아니면은 나름 그래도 요령이라고 지혜 비슷한 요령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요령과 비겁함의 차이는 뭐 정말 백지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교활하죠. 근데 또 그게 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네. 행동이나 말은 피하게 되잖아요. 네.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점에선 지혜가 될 수 있겠죠. 비겁은 하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관계를 파괴시키는 관계를 붕괴시키는 그런 4가지 유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아울러 해독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해독제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디톡스하는 걸로.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박사님.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